크리스마스가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지난 2년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출도 못하고 시간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네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받은 LCBO 상품권을 가지고 쇼핑을 하려고 LCBO 매장에 왔습니다. 근데 주말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네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TR이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라 많이들 받으시죠, 상품권.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쇼핑에 제한이 심한 터라 이런 상품권들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통 금액이 50불 상당의 상품권들이 일반적이죠. 그 중에서 저는 LCBO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불짜리 상품권으로 쇼핑을 해봤습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50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상 LCBO 매장에 가서 보시면 구입 가능한 술들은 맥주나 와인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에 돈을 더 얹어서 조금 더 좋은 고가의 술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품권이라는 생각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가격에 맞춰서 대충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가의 위스키를 구입해서 전시용으로 두고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마시자는 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상품권들이 생기신 분들 중에서 특히 평소에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상품권 50불을 이용해 고가의 위스키를 구입해서 보관만 할 게 아니라면 저가의 위스키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연말에는 아무래도 술 소비가 늘어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속 위주로 가기로 정하고 저가 위스키와 그래도 연말이니까 괜찮은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나머지 자녀분은 각국의 맥주를 구입했고요. 이렇게. 오늘 리뷰해 보려는 술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위스키죠. 발렌타인은 스카치 위스키로는 세계에서 조니 워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조니 워커를 제치고 1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급지고 부드러운 위스키를 선호함에 따른 이유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발렌타인의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발렌타인의 창설자 조지 발렌타인은 1827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잡화점을 개점했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가 19밖에 안 됐답니다. 전 19살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장사의 신 같았는데 위스키와 와인 사업에 일찍 눈을 뜨고 사업을 늘려 나갔다고 합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아들이 이어받은 후에 1895년 빅토리아 여왕은 발렌타인가에게 왕족 칭호를 내리고 로열 워런트를 수여합니다. 일종의 왕실 보증서라고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지 발렌타인은 사망을 한 후고요. 이 문장이 술병에 찍혀 있죠. 이 문장에는 위스키를 만드는 4대 요소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보리, 물, 중류기, 오크통. 위스키의 4대 요소가 방패에 새겨져 있는데요. 위에는 스코틀랜드를 수호하는 그리핀이, 아래에는 스코틀랜드의 국화인 엉겅퀴가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미커스 휴마니 제네리스라는 라틴 문구가 있는데 모든 인류의 친구라는 뜻이랍니다. 영국 왕실에서 최고의 명품에게만 수여되는 로얄 워런트를 수여받게 되면서 이외 발렌타인과는 더욱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발렌타인은 판매량이 높은 한국인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발렌타인 마스터즈를 한국에서만 판매할 생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워낙 한국 사람들이 발렌타인을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고가 제품인 발렌타인의 90%는 거의 한국인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발렌타인 마스터즈는 해외에서 대박이 났다는 것이죠. 매운맛을 강조해서 매운 안주와도 잘 어울리게 했다는데 말입니다.
역시 한국인들의 입맛은 최고급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할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17년, 21년, 그리고 30년산이 아닌 발렌타인 파이니스트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존하는 발렌타인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이지만 발렌타인 이름으로 나온 첫 발렌타인 위스키입니다. 발렌타인 파이니스트는 1910년에 탄생했는데요. 현재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주 오래된 발렌타인과의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우리가 많이 마시는 위스키들 대부분이 이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인데요. 흔히 술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발효주, 또 하나는 증류주. 그 대표적인 발효주는 맥주와 와인 같은 거죠. 그리고 증류주는 저 둘을 끓인 거, 맥주를 끓여서 위스키, 와인을 끓여서 브랜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조금만요. 위스키는 처음에는 보리에서 만들어진 몰트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곡물로도 만들게 됩니다. 옥수수나 밀 같은 거요. 그걸 우린 그레인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버번과 캐나다 위스키가 대표적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덕과 제조 방법이 바뀌면서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의 혼합해서 만드는 기술이 나옵니다. 이때 가장 덕을 본 회사들이 발렌타인, 조니 워커, 그리고 시버스 등입니다. 혼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색이나 맛도 바뀌게 되죠.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술 리뷰 방송이니까요. 그럼 발렌타인 파이니스트의 맛을 보겠습니다. 제가 LCBO에서 29불 50을 주고 샀습니다. 750ml인데요. 오픈하겠습니다. 조니 워커 블랙하고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고 뭐라 그럴까요? 좀 연하군요. 여기 병을 보시면 연도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40에서 50여 가지의 혼합주가 섞이게 돼요. 몰트하고 그레인 위스키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같이 혼합되는 원액들 중에서 가장 연도수가 짧은 횟수의 혼합주 연도가 적히게 됩니다. 조니 워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연도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제일 비싸잖아요. 조니 워커 그 라인에서. 그 이유가 거기서 제일 오래된 횟수가 한 50년이 넘는 게 있대요. 뭐 10년, 15년짜리가 같이 들어갔을 때 그걸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숙성기간이 짧구나 그렇게 오해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수를 표기를 안 한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6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정도 숙성이 된 걸로 보면 됩니다. 저의 오늘 목표는 이 술이 과연 제가 50불 상품권을 사용해서 괜찮을 술을 샀을까 하는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하이볼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언더락을 또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진저에를 섞을까 콜라를 섞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언더락을 먼저 만들어 먹겠습니다. 향이 아무래도 숙성을 오래 시킨 위스키에 비해서 좀 약한 건 사실인데 얼음이 들어가면 향이 좀 줄 거라고 그랬는데 확실히 향은 좀 줍니다. 일단 언더락은 그냥 뭐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하루를 마감하실 때 별로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저에를 한번 마셔볼게요. 콜라는 너무 흔하잖아요. 뭐 럼앤 코기니 이런 게 많으니까요. 진저에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캐나다 드라이 진저에입니다.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냥 사람들이 수레타 마시는 걸로만 인식을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못 끌었던 제품인데, 여기서는 이게 콜라보다는 물론 많이 판매는 안 되지만 콜라같이 마시는 그냥 대중적인 음료수예요.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50ml 정도. 진저에를 한 60ml 정도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넣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발렌타인은 발렌타인이에요. 향이 틀립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마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뭐 부드럽고, 어떤 리뷰하시는 분들은 그러는데 밍숭맹숭하다. 그거는 사실 뭐 전문가적인 입장 아니에요. 근데 대중적인 입장은 또 따로 있어요. 대중들이 마시기에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하고 차이가 뭐가 나냐면 좀 단맛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드시는 분이 뭐가 이게 달어 쓰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나중에는 단맛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소주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주가 알코올 냄새가 심하고 쓰다 이것밖에 모르시는데, 소주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소주가 딱 첫 잔에 들어갔을 때 단맛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단맛이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 제가 위스키 중에서 제일 거칠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잭 다니엘. 근데 그거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뭐 코멘트 이런 건 달지는 않겠는데, 그거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진저하고 같이 마셔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것이냐면 이제 하이볼을 만들어 마실게요. 하이볼. 그냥 잔을 차갑게 하셔가지고 얼음을 잔뜩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위스키를 부으셔가지고 소다수를 넣기 전에 이렇게 저어주시면 얼음이 내려와 있잖아요. 녹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얼음을 더 채워주시면 돼요. 소다수를 넣기 전에. 이게 하이볼 잔이잖아요. 근데 얼음이 들어가고 또 이제 위스키가 들어가게 되면 그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잔에 넉넉하게 만들어 마시는 게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소다수를 부어 주겠습니다. 이 탄산수에서 거품이 안 나오게 약간 기울여 주셔가지고 거품이 좀 덜 나오게. 이렇게 됐죠. 이 탄산을 섞으실 때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또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그 진저엘하고 이 하이볼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진저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단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진저엘 쪽을 권해드리고요. 단 거를 좀 싫어하신다 그러면 그냥 이 하이볼. 네, 오늘 리뷰를 해본 발렌타인 파이니스트에 대해서 제 평가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저가 제품이지만 발렌타인 라인에서
숙성의 기간이 조금 짧았다 뿐이지 향이나 이런 거에서 전혀 빼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50불짜리가 아니라 100불짜리 상품권을 받았다 그러면 과연 이 제품을 샀을까? 글쎄요. LCBO 매장에 가시면 마음이 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0% 개런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불짜리가 있으면 또 다른 제품이 보이지 않을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